자, 그래서 이제 헤더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쓸 건데 일단 잠깐 컴포넌트 주소 걸어놓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일부러 내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아니면 클래스로 할까? 클래스. 자, 클래스 사용할 건데 리액트에서는 클래스 못 쓰죠? 클래스 네임이라 써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혼다운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쌍따옴표 지가 알아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썼다. 아니면 뭐 GMB 썼다. GMB로 할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써야 되는 아이가 이제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쓴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A로 쓰셔도 되고 뭐 링크로 쓰셔도 되고 하겠지만 지금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니까 A라고 쓰겠습니다. href 자 해서 홈 그 다음에 about이니까 about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알던 때는 이렇게 A 태그를 통해서 클릭하면 홈이 아니라 home.html로 그 다음에 about 클릭하면 about.html로 이동을 하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리액트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하나의 HTML 문서에서 여러 개의 JS를 불러와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바꿔치기 하는 기술이란 말이죠. 모듈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홈 클릭했네? 그럼 홈을 처리해줘. about 클릭했네? about 처리해줘 라고 서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 아이가 뭐냐, 경로를 클릭했을 때 홈이다 라고 한 것을 받아주는 아이가 route라는 곳에 패스라고 하는 아이죠. 패스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이 홈이 들어왔네? 아이고 홈이 들어왔네? 그럼 우리는 홈으로 받아줘야지. 또 패스가 about이 들어왔네? 그럼 about을 받아줘야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난 홈으로 쓰고 싶은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패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경로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비슷한 방식의 코드가 하나 있죠. 바로 input 태그 id 박스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박스를 연결하려면 라벨, 그쵸, 레이블이라고 해서 for 박스 이렇게 해줘야 얘를 클릭하면 인풋으로 찾아가서 알아서 그 내용을 읽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서로 연동하는 거죠. 그 연동하는 기능을 누가 한다? UI가 해준다. 여기 있는 패스와 맞춰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페이지에서는 자, 여기서 실질적인 페이지에서는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에러가 몇 개 있네요. 좀 잡아주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useRoute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사용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라우트는 그냥 쓸 수는 없고요. 라우트와 라우트 그냥 쓸 수는 없고 여기 있는 태그와 밑에 있는 요 컴포넌트가 서로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를 덩어리를 띡 하고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브라우저 라우터가 해당하는 서로 연계할 범위를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나 푸터까지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푸터까지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감싸기 위해서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앞, 뒤로 서로 감싸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감싸서 사용하시면, 자, 감싸서 사용하면 에러는 세로 고침에서 없어지고요. 위에 봤더니 홈과 어바웃이 두 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살짝 제가 띄웠어요. 자, 그러면 홈이라는 버튼 누르면 홈이 나올 거고, 어바웃이라는 버튼 누르면 어바웃이 나올 거고, 그쵸? 나오잖아요. 어바웃 영역, 홈 누르면 홈 영역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리액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로 고침이 되지 않게 SP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물론 최근에서는 다시 MBA라는 기법을 통해서 다시 깜빡깜빡거리는 느낌으로, 왜냐면 서브 사이드 렌더링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해결은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바꿔주는 거죠. 누구를? A를 링크라는 컴포넌트로 바꿔주는 거고, 이때 href라는 프로퍼티가 아니라 우리는 to로 바꿔주는 겁니다. to. A가 링크로 바뀌는 거고 속성인 href가 to로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이건 그냥 구분하기 위해 쓴 것 뿐이에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세로 고침하면 마찬가지 없어지죠? about home, 세로 고침 안 합니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단점이 생기죠? 무거워지겠죠, 데이터를 그때그때 물론 한 번에 다 불러 사용할 테니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위에 보면 about 딱 쓰면, 홈 누르면 없죠. 나 여기다 주소 쓸 거야 해가지고 홈 쓰면 HTML 아니라 홈이죠. 자, 쓰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당연하죠.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리는 아예 데이터가 주소가 없는 별도의 컴포넌트를 하나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route pass 하고 슬러시 아스타리스크, 위쪽에 들어있는 주소가 아니라 이외에 다른 주소가 들어오면 나는 컴포넌트를 어떤 아이, 다른 아이를 수행하게 하겠어. 밑에 들어가는 뭐 컴포넌트의 명칭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not found를 하시든지 404로 하시든지 에러를 하시든지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 만드시면 되고, 페이지 에러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파일을 만드실 거라면 페이지에다 쓰시든지 컴포넌트에다 쓰시든지, 자, 어차피 저건 따로니까 저는 페이지 에러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써놓고, 소위 말해서 H2 뭐 404 에러 이런 식으로 써놓고 P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띄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컴포넌트를 불러와 줘야죠. 페이지 에러 컴포넌트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import 페이지 에러 주소를 잡아서 써주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주면 에러 경로까지 잡아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home, about 또는 물음표는 이상한 데 가네요. 자,
슬러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찾을 수 없는 페이지다 라고 알려주니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냥 링크를 사용하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액션 기능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링크가 아니라 우리는 내부 링크라는 기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부라는 링크로 바꿔주고 링크라고 하는 요 컴포넌트를 내부 링크로 바꿔주면 끝나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클래스 액티브라고 하는 아이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게 돼요. 알아서. 그럼 장점이 뭐냐? 맨 처음 페이지도 지금 걸어놨잖아요. 최초의 페이지는 홈이다. 그럼 여기서 요 아이가 클래스 액티브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최초의 페이지 딱 접속하자마자 나 여기 있는 페이지에요 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거기다가 뭔 기능 쓰고 막 할 필요 없는 거지. 자, 상황에 맞춰서 써라 이해하는 것 뿐인 거고. 자, 이대로 다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한 군데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 이렇게 복잡한 아이들을 한 군데 다 쓰면은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옮겨주자고요. 자, 뭐부터 옮길까요? 여기는 얘부터 옮기죠. 내부. NAV는 헤더라는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면 좋겠죠. 자, 헤더라는 컴포넌트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NAV 요 내용들을 그대로 뜯어서 그대로 잘라서 어디에 헤더라고 하는 컴포넌트에다가 헤더 영역 내부에 넣어주면 되죠.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헤더 영역은 나중에 바꿀 거니까 h1이라는 태그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고요. 물론 당연히 좀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바꾸거나 내용 바꾸실 거라면 또 컴포넌트 처리해서 따로 빼주시면 되겠지만 일단 그대로 가자고요. 그럼 문제는 헤더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부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몰라요. 돔 라우터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꿔줘야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 기능이 해당하는 문서에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부 링크는 from 자, 점 슬러시나 뭐 슬러시 같은 거 없어요. 왜? 노드 모듈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리액트 라우터 돔 하면 내부 링크를 그대로 불러오게 되면서 더 할 거 없네. 처리 끝났네요. 클래스 이름 바꾸고 다시 오는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따로 뺐어요. 별도로 뺐기 때문에 메인 about 쪽에 있는 내부 링크 about 아닌가? app.js겠죠 그러면? 자, app.js에 있는 내부 링크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저쪽으로 옮겨놨으니까 지워주고 안 쓰는 건 지우세요. 깨끗하게. 그럼 동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이진 않지만 컴포넌트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아주 잘합니다. H1이 됐다 크니까 뭐 나중에 CSS로 추가해서 수정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그대로 가도 돼요. 그대로 가도 되는데 라우터를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페이지가 하나가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컴포넌트로 따로 빼는 거예요. 얘도. 자, 페이지로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의 경우는 컴포넌트 페이지를 따로 만듭니다. 자, 라우터, 정확하게 말하면 라우터죠. 라우터라는 파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폴더 라우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자, 파일을
router.js 또는 똑같으니까 좀 그렇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토탈 라우터 뭐 한다던가 또는 페이지 기준의 라우터 페이지.j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라우터 페이지.js라고 만들 거고요. 라우터 페이지를 여기 라우츠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라우터 페이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불러올 것이고 이 아이를 컴포넌트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위쪽에 자, 당연히 import router page라고 하는 아이를 불러오면 되겠죠. 자, 로터라고 써버렸네요. 파일 이름과 내용들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라우터 페이지, 해당하는 페이지에서도 오타 수정 해줘야겠죠. 자, 라우터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새로 짰어요. 그럼 이곳에 이제 여기 아래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시 옮겨주면 되잖아요. 뜯어서 이곳에 붙여주면 됩니다. 굳이 div 없어도 되니까 지워주고. 자, 그럼 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빨간 줄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임포트가 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임포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앱.js에 다 있죠. 지금 방금 제가 빼내면서 이 라우터 페이지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home, about, error 페이지 당연히 없죠? 뜯어서 가져가야겠죠? 그 다음에 리액트 라우터 돔에 들어있는 요 브라우저 라우터 빼고는 라우츠와 라우트 자체도 옮겨져 있잖아요. 또 가져가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고 브라우저 라우터는 저 위쪽에 있으니까 다시 지워주고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죠. 자, 요런 게 일이에요. 요런 게 헷갈리고. 그래서 큰 틀 짜고 옮겨주고 제대로 해놔. 큰 틀 짜고 옮겨주면서 같이 보내주고 계속. 그럼 보내준 것들은 정리, 라우터도 정리, 앱.js 깨끗하게 딱 쓰는 것만 확인, 밑에 사용하는 기능만 확인. 다 된 것 같아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모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라우터 페이지 JS에서 불러오는 home, about, 페이지 에러가 여기 현재 기준에서 페이지 home, 페이지 about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용하는 문서 기준으로 하나 빠져나가야 페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럼 점을 하나씩 더 써서 경로를 바꿔 주셔야지만 에러 없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